접촉하는 순간 생명은 위험해진다. 큰 벌써 한 6c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파열의 가능성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치하면 급사하시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 대동맥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고혈압과 동맥경 그리고 흡연이 주요 원인이라는데 지금 당신의 대동맥은 안전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몸속의 시한폭탄, 대동맥류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대동맥류는 파열 직전에야 그 실체를 드러낸다. 배에서 맥박이 만져진다며 병원을 찾은 권수남 씨. 복부 대동맥류였다. 병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권수남 씨의 대동맥류 제거 수술이 시작됐다. 대동맥류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수술이 시급한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다. 권수남 씨의 경우도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가 6cm로 정상보다 2배 정도 커진 상태다. 대동맥류의 크기가 6cm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열될 위험성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그냥 두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늘어난 혈관을 제거해야 한다. 대동맥류 수술은 부풀어 있는 대동맥류를 떼어내고 대신 인조혈관을 다른 혈관과 연결해준다. 앞으로 인조혈관이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혈관이 늘어나는 병 대동맥류는 혈관 직경이 정상의 50%를 넘어설 때부터 진단이 내려진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일정한 크기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그런데 혈관 벽이 탄력을 잃어 약한 부위가 생기게 되면서 혈관이 마치 혹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 파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동맥류다. 대동맥류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상행대동맥, 뇌로 가는 혈관과 연결된 대동맥궁, 그리고 심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대동맥으로 나뉜다. 또 하행대동맥은 흉부대동맥과 복부대동맥으로 구분하는데 이 모든 부위에서 대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분은 그 여자 68세 되신 분인데 건강검진하면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분이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그 동맥류가 컸던 환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을 진단 못하고 몇 년 있었으면 또 터져서 이게 또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주 다행이었던 환자인데요. 직경이 6cm 이상 되는 아주 커다란 동맥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콩팥이고요. 콩팥이고 동맥류가 생기고 이렇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로 가는 이런 혈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 잘 되신 상황이고 뭐 식사도 하시고요. 모든 게 이제 순조롭게 잘 되는데 위험한 고비를 충분히 다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대동맥류는 어느 날 갑자기 응급 상황을 유발한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 대동맥류가 파열돼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김일규 씨 역시 그랬다. 이 부위가 이제 복부 대동맥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십니다. 여기 파열이 돼가지고 광대로 이렇게 혈종이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서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터진 대동맥류의 크기는 무려 7cm에 달했다.
그 복부 대동맥이 파열돼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혈압이 그 수축기 혈압이 한 70, 60, 70 정도밖에 안 되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도 충분히 못 드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됐었고, 수술실에서도 이 복부를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하는 중간에 마취과 선생님이 혈압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었고요. 대동맥류가 더욱 위험한 것은 파열되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 그날도 김일규 씨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를 몰고 일터로 나가던 김일규 씨. 갑자기 영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됐다. 옆구리를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다. 한 번 시작된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운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했던 상황. 다급해진 김일규 씨는 차를 세우고 119에 응급 요청을 했다. 119죠. 지금 이거 환자가 생겼는데. 근데 맹장인가 싶었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점점 그 아픈 게 더 심해져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통증이었다. 그게 도저히 뭐 더 이상 말하기도 곤란해요. 얼마나 그 통증이 오는지. 김일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심해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파열될 경우에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은 다 사망하십니다. 이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한 50에서 한 70%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맥류는 파열되시면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일규 씨는 다시 살아난 게 꿈만 같다. 제주도 예. 중문단지에서 이건 찍은 거고. 이때만 해도 좋을 때다. 딴 사람들도 맞아. 거짓말하면 다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나는 어디 안 죽고 살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때 당신 7층에 올라 있을 때도 수술 똑같이 했어도 3일 만에도 죽고 그랬어요. 수술 잘 됐다고 해도 당신은 다 천운이라고 돼. 너무너무. 그래? 예. 당시 생과 사를 오갔던 그대로 남편. 바깥에서 아내는 그때를 얼마나 생각하면 떨고. 아직도 아찔하다. 당신은 혼수 상태니까 모르지. 세상에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까? 그때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말하면 눈물이 나와요. 진짜요. 돈 생각도 안 났어요, 사실은.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냥 그대로 겨우 먹고 살고 그랬는데 남한테 꿀을 안 가고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이 정말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이라도 팔았고 살려야지. 그때 당시 내가 그랬어요. 공을 부드럽게 잡으세요. 대동맥류는 파열됐을 경우 생명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다시 공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죠. 어깨 또 그렇죠. 잡고 3개월째 계세요. 집중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종화 씨.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는 대동맥류 그렇지. 파열로 현재 좋아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온 상태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상지 쪽의 기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행을 독립적으로 하긴 하시지만 균형 감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단이라든지 경사 보행이라든지 이런 보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고, 특히 지난해 가을 일하던 도중 쓰러진 박종화 씨. 부드럽게 천천히 평소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대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된 것이다. 당기시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좀 오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이 막혀가지고서 일단 일을 하다 그랬으니까 하는 도중에 그랬으니까는 기계를 잡아놓고 조금 앉아 있는데